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자,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섬유고분자팀 한은주 팀장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의 한은주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단풍 들고 하면 등산들 더 많이 가실 텐데 등산 갈 때 필수 장비죠. 등산화에 대해서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하신 게 있다고요? 예, 요즘은 이제 가을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야외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운동으로도 등산을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네. 네, 등산을 할 때에는 이제 그 발을 보호해야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산행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등산화를 많이 신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에게 그런 등산화에 대한 상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7개 등산화에 대해서 품질 비교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시험 대상이 된 등산화 브랜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있었습니까? 우선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서 소비자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이제 그 등산화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구입 경험이 높았던 상위 브랜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 선정뿐 아니라 이제 제품에도 저희가 별도의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등산화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이렇게 가죽으로 돼서 무겁고 이렇게 네. 발목이 길고 그 다음에 끈을 막 손으로 잡아당겨서 딱 매듭을 지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등산화를 이제 쉽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번에 저희가 시험을 한 등산화는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짧은 유형으로 흔히 이렇게 트레킹화나 하이킹화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신발끈이 아니고 이렇게 다이얼형으로 되어 있어서 당기고 누르고 감으면서 끈을 조절하는 편리성을 강조한 그런 다이얼 끈 고정 장치가 있는 신유형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평가하신 걸 항목별로 나온 결과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아무래도 기능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능성은 네.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셨고 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에 그 등산화의 기능성은 이제 그 소비자들이 직접 등산화를 신고서 다양한 측정 장치를 활용해서 이제 미끄럼 저항이나 발바닥 압력, 충격 흡수 등의 기능성을 시험을 했습니다. 네. 우선 미끄럼 저항은 말 그대로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은 사람이 그 마른 상태와 젖은 상태의 대리석 위에 서서 버틸 수 있는 최대의 힘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네. 이 측정한 힘 값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7개 제품 중에서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쉽게 미끄러지지 않아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발바닥 압력은 이제 사실은 좀 길게 설명드리면 발바닥이 받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네. 그 신발을 이제 신었을 때 발바닥이 닿는 부위에 저희가 센서를 붙여서 거기에서 그 압력을 측정을 했습니다. 네, 이 발바닥의 평균 압력이 낮을수록 이제 흔히 저희가 말하는 착화감이라는 것이 이제 좀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네.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격 흡수는 이제 말 그대로 발에 전해지는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정도인데요. 네.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자기 체중의 2배 정도의 힘을 발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등산화를 신고 걸었더니 한 60% 정도의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와서 시험 대상 전 제품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등산의 특성상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일반적인 평평한 길이나 도로를 걷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등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산길이 워낙 경사가 불규칙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산화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신발보다는 이제 충격도 많이 받고 많이 이제
접혔다 펴졌다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많이 네, 구겨질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래서 내구성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얼마나 튼튼하냐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우선 간단하게 그 신발의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구성과 관련된 부위의 명칭인데요. 우선 그 바닥하고 닿는 부위는 거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발등을 감싸는 부위는 가피. 음. 어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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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닿는 부분, 그러니까 발 이렇게 넣어서 닿는 부분을 안감이라고 하는데요. 네. 흔히 이제 우리가 신발이 닳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거창이 마모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창이 이렇게 거칠거칠한 방금 말씀하신 다양한 그런 바닥이라고 닿았을 때 얼마나 닳지 않고 잘 버티는지를 저희가 내 마모성을 평가를 했는데요. 네. 예, 4개 제품이 그런 반복되는 마모에도 쉽게 닳지가 않아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신발을 신고 이렇게 걸을 때 보면 이렇게 발하고 발가락 사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접히고 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부위를 이제 저희가 굴곡 부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약하게 되면 뭐 이렇게 바닥창이 갈라지거나 봉제 부위가 터지거나 천이 이렇게 닳게 됩니다. 혹시 그런지 저희가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온도 조건으로 25만 회를 반복 시험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전 제품 모두 다 손상이 없어서 내굴곡성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뭐 안감이나 가피 같은 부분도 외부의 마찰에 의해서 쉽게 닳지 않아서 모든 제품이 우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신체에 직접 닿는 거다 보니까 이 안전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성 부분은 어땠습니까? 등산화는 현재 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안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정해진 뭐 포말데하이드나 아리라민 같은 그런 유해 물질을 확인을 해보았는데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번 조사 결과들을 쭉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 소비자들이 그래도 이 등산화를 구입할 때 구입하기 전에 좀 미리 살펴봐야 될 점들을 짚어주신다면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소비자들이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부분인데요. 치수가 안 맞으면 발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자신의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번 저희 시험 결과도 보면 같은 270mm의 그런 등산화입니다만 발 넓이나 발둘레가 브랜드와 제품에 따라서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 신발 중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신발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저녁 때가 되면 발이 좀 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저녁 시간대에 다양한 신발을 직접 신어보고 그중에서 가장 잘 맞으면서 편안한 그런 등산화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발은 직접 신어보고 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나 등산화는 또 이런 특성 기능이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잘 구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얼마나 평소에 관리를 잘 하느냐도 중요하죠. 예, 아무래도 이게 그 등산화가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신으시면 바닥이 닳거나 신발의 형태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변형이 되면 원래의 기능성을 이렇게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려워져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서 신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등산을 갔다가 오시면 오염이 묻었을 경우에는 잘 제거를 하고 만약에 젖은 경우라면 충분히 건조시켜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섬유고분자팀의 한은주 팀장이었습니다.